한 마을은 다른 지역에서 온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요. 다른 마을은 서로의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쓰레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지역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어떻게 가장 큰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생각의 전환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두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왼쪽은 한 마을이 짊어진 너무나도 무거운 현실이고요. 오른쪽은 그 현실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미래의 설계도입니다. 과연 이 무거운 부담이 어떻게 강력한 힘으로 바뀔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마을을 숨막히게 만드는 최악의 문제를 반대로 마을을 먹여 살리는 최고의 자산으로 바꿀 수 있을까? 글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문제의 중심부로 깊숙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볼 곳은요, 충북 청주시에 있는 북이면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폐기물 갈등과 환경 위기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언뜻 보면 평범한 시골 마을인데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북이면 반경 2km, 그러니까 아주 좁은 지역 안에 대형 소각장이 무려 3개나 밀집해 있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보면 이건 뭐 상식 밖의 수준이죠. 말 그대로 이 작은 마을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짐을 억지로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도표를 좀 보시죠. 여기서 태워지는 쓰레기의 70%가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면 주민들이 만들지도 않은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매일같이 고통받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이면이 사실상 대도시의 쓰레기 식민지가 된 거 아니냐는 절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북이면이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수도권에서는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을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자체 처리 시설이 부족한 서울 같은 대도시들이 처리 비용이 싼 지방의 민간 소각장으로 쓰레기를 막 떠넘기기 시작한 거죠. 결국 하나의 정책이 한 지역 공동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얻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는 정말 참혹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지역에서만 암으로 돌아가신 주민이 60명에 달합니다. 이건 그냥 통계 숫자가 아니에요. 환경오염이 주민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비극적인 증거인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각장만 해도 힘든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북이면은 청주시 전체 소 사용량의 31%에 달하는 2만 3천 마리의 소가 매일 뿜어내는 250톤의 분뇨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에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까지 뒤섞여서 주민들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시 시선을 멀리 덴마크로 한번 돌려보죠. 칼룸버그라는 작은 산업도시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아주 놀라운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칼룸버그의 기적을 만든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산업공생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한 공장에서 나오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폐기물이나 그냥 버려지던 에너지가 바로 옆 공장에서는 돈 주고 사와야 할 귀한 자원이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누군가의 쓰레기가 다른 누군가의 보물이 되는 마법 같은 일입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정말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 시스템이 정부가 자, 이렇게 합시다 하고 거창하게 설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1961년에 물이 부족해서 수도관을 같이 쓰자고 했던 작은 협력에서 시작해서요. 무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업들이 각자 이익을 따져보면서 자발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온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스로 진화해 온 거죠. 자, 자원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고 남은 뜨거운 증기는 파이프를 타고 제약회사와 정유공장으로 갑니다. 굴뚝 연기에서 유해물질을 거르면서 나온 석고는 건자재 공장으로 보내져서 비싼 수입 원료를 대신하죠. 그래도 남은 열은 도시 전체의 난방을 책임지고요. 제약 공장에서 나온 찌꺼기는 바이오가스와 비료로 다시 태어납니다. 와, 진짜 버려지는 게 거의 없는 완벽한 순환 구조예요. 이 말이 칼럼버그 성공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눈에 보이는 파이프 네트워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기업들 사이의 신뢰, 그리고 낭비를 줄이는 게 곧 돈이 된다는 아주 명확한 경제적 논리가 깔려 있었던 거죠. 결국 기술을 움직이는 건 사람과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덴마크에서 발견한 이 희망의 설계도를 들고 다시 고통받고 있는 북이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과연 북이면의 그 골칫덩어리 쓰레기도 지역을 살리는 부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구상입니다. 지금은 그냥 대기오염물질로 하늘에 버려지고 있는 소각장의 뜨거운 폐열, 이 에너지를 파이프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로 스마트팜에 난방을 책임지고 그러고도 남는 열은 주민들의 난방비 걱정을 덜어주는 데 쓰는 거죠. 골칫덩어리 폐열이 그야말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상은 북이면의 또 다른 재앙, 바로 가축 분뇨입니다. 악취와 오염의 주범인 이 분뇨를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바이오가스 시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도시를 밝힐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가 나오고 농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쓸 고급 유기질 비료가 생산됩니다. 두 개의 거대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새로운 가치까지 만들어내는 정말 놀라운 해법이죠. 물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그냥 실현되지는 않겠죠. 가장 중요한 열쇠가 필요합니다. 바로 신뢰를 만드는 시스템이죠. 행정, 주민, 기업, 농민이 모두 참여하는 자원순환협의회 같은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이 기구가 오염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투명하게 나누는 과정을 책임지는 거죠. 모든 혜택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롯이 지역 공동체에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북이면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온 쓰레기를 두고 서로 싸우던 갈등의 현장에서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을 함께 키우는 공생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길 말입니다.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칼룸버그는 비용 절감이라는 자발적인 동기로 시작해서 모두가 이익을 보는 결과를 만들었죠. 반면 북이면은 외부의 부담이라는 강제적인 상황에서 시작해 모두가 고통받고 있고요.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북이면에도 소각 폐열과 가축 분뇨라는 칼룸버그 못지않은 엄청난 잠재적 자원이 있다는 사실. 시작은 달랐지만 이 자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쓰레기 반이 반대라고 외치는 방어적인 저항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미 들어온 쓰레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 이익이 우리 지역에 남도록 만드는 적극적인 주인의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피해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원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북이면이나 덴마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우리가 그저 쓰레기라고 외면하고 있는 어떤 숨겨진 보물이 잠자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새로운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